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감동을 주고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1번에 변혁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 스타일의 리더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도록 영감을 주고 혁신적인 사고를 장려합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자아 실현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 이번에 보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며 주로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한 업무 지향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3번에 권위적 리더십인데 이 권위적 리더십은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지시하고 권력과 통제를 중시하는 리더십입니다. 4번 참여적 리더십은 이 리더십 스타일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동기부여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협력을 강조합니다. 자,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리더십 이론 중 기술적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이론은 기능적 리더십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리더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리더는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이론이 강조하는 바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리더의 개인적인 매력과 카리스마가 중요한 요소로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3번의 행동 이론을 보면 이 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정의하며 리더의 행동 스타일이 조직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자, 4번에 상황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리더십이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리더십에서 하향식 지시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무엇이냐? 권위적 리더십입니다. 자, 이 스타일은 리더가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고 구성원들은 지시를 따르는 방식으로 권위적인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1번에 민주적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가 구성원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3번에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여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4번에 참여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가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리더십 스타일 중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 리더십 스타일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에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자, 권위적 리더십입니다. 3번인데 리더가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주는 하향식 방식의 리더십으로 상명하복이 강조됩니다. 거래적 리더십 4번입니다. 리더가 구성원들과 보상을 기반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과 차별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리더십 이론에서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이론은 무엇인가? 특성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리더가 특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때 그가 효과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성, 자신감, 지능 등의 특성이 강조됩니다. 자, 이번에 행동 이론이 있는데 리더의 행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리더의 행동 패턴이나 스타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3번의 상황 이론은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4번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리더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행동 이론에서 리더의 주요 행동 유형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는 무엇인가? 1번의 지시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에서 리더의 주요 행동 유형은 지시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입니다. 자, 리더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에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행동, 이것을 지시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지원적 행동은 리더가 구성원들의 감정적 필요와 복지에 신경을 쓰고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 유형은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17번 리더십 이론 중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행동 이론 그럽니다. 문제의 행동이라는 말이 있어서 찾아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리더의 행동이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 행동 이론에서는 리더의 행동이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시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입니다. 이 지시적 행동은 구체적인 지시와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고 지원적 행동은 구성원들의 복지와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이론은 바로 행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면 리더십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강조한 이론, 이것을 상황적 리더십 이론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어떤 스타일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 구성원들의 능력과 동기,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상황에 맞춰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위임적 리더십 스타일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번 리더십에서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 이론은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되겠습니다. 리더가 특정 상황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상황에 따라 리더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의 능력, 동기 및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야 하며 적절한 스타일을 채택하여 리더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스타일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는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인가? 민주적 리더십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리더는 결정을 내릴 때 팀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팀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스타일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종종 높은 팀워크와 창의성을 이끌어냅니다. 조금 쉬었다가 21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